당신의 남편은 몇 시에 당신을 확인합니까? 따스한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윤서진은 결혼식장 입구에 서서 하객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 송지연의 결혼식이었죠. 38세의 서진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한때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따뜻한 선생님이었지만 요즘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조심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결혼 7년 차, 그녀의 남편 강민호는 IT 스타트업의 CEO였습니다. 41세인 그는 스마트홈과 위치 추적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 민호는 완벽한 남편의 표본 같았습니다. 세심하고 배려심 깊고 항상 서진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진은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SNS는 오래전에 끊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학교와 집, 그 사이를 오가는 것이 전부였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지연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 너 요즘 어때? 연락도 잘 안 되고. 지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괜찮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요즘 학교 일이 좀 바빠서. 결혼 정말 축하해. 그때 민호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연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민호 씨. 서진이 잘 부탁드려요. 민호는 상냥하게 웃으며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 잘 챙기고 있죠. 그런데 여보, 우리 슬슬 가야 할 것 같아. 내일 아침 일찍 회사 가야 해서.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아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호가 운전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봤는데 당신도 이제 SNS 좀 다시 시작하는 게 어때? 서진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2년 전 민호가 SNS를 끊으라고 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SNS가 시간 낭비라고 불필요한 관계들로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말했었죠. 갑자기 왜? 당신도 세상과 좀 이어져야지. 요즘 너무 집과 학교만 오가잖아. 동료들이랑도 교류하고 그래. 민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럴까? 근데 괜찮겠어? 예전에는 안 좋게 생각했잖아. 그때랑 지금은 다르지. 나도 생각을 좀 바꿨어. 적당히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서진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이 허락한다는 것에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2년 만에 SNS 계정을 다시 활성화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연의 결혼식 사진 몇 장을 올렸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는 짧은 문구와 함께요. 곧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소식을 보는 사람들의 반가운 인사들이었죠. 그 중에는 예전 제자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보고 싶어요. 서진은 가볍게 답장을 달았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라는 인사를요. 3일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넥타이를 풀면서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괜찮았어. 3학년 수업 준비하느라 좀 바빴어. 민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더니 불쑥 물었습니다. 그 남자 누구야?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 SNS에 댓글 단 사람. 보고 싶다고 한 남자.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SNS를 보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저 예의상 한 인사를 문제 삼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 그거 예전에 내가 가르쳤던 제자야. 이제 26살쯤 됐을 거야. 그래. 그럼 왜 보고 싶다고 했을까? 그냥 예의상 그런 거겠지. 선생님한테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
민호는 잠시 서진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내가 예민했나? 미안해, 여보. 그는 서진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뭔가 불편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날 밤 서진은 잠들기 전 조용히 자신의 SNS 계정을 다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서진의 일상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서진은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2학년 학생의 어머니와 진로 상담 중이었죠.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급한 전화인 것 같아서요. 서진은 학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상담 중이야. 아, 미안해. 오늘 저녁 몇 시에 끝나? 한 6시쯤? 알았어. 그럼 저녁 재료 사갈게.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괜찮아.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다시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민호였죠. 여보, 미안한데 생선이랑 고기 중에 뭐가 나을까? 서진은 참을성 있게 대답했지만 학부모의 표정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온 서진에게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오늘 상담 중에 전화 엄청 왔다며? 응, 남편이 저녁 메뉴 때문에.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민호 씨가 너무 자주 연락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내가 되게 자유로웠잖아. 그냥 신경 써주는 거지 뭐. 서진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사실 그녀도 민호의 잦은 연락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자동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스마트 홈 시스템이었죠. 민호가 개발한 기술로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조명, 난방, 보안까지. 처음에는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마치 집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18시 42분에 현관문 열렸더라. 평소보다 좀 늦었네. 서진은 포크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아? 우리 집 시스템 다 내 폰으로 연동돼 있잖아. 18시 46분에 부엌 조명도 켰고, 그게 꼭 필요한 거야? 민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잖아. 안전을 위한 거야.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9월 초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의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방문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박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진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39세인 그는 교육기술 회사의 대표였죠. 2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반가워했습니다. 서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너 선생님이 됐구나. 도윤아, 너도 잘 지냈구나. 사업한다고 들었어. 응, 작년에 회사 차렸어. 학교에 AI 교재 공급하는 일이야. 두 사람은 짧게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밝고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학생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좀 행복해 보여요. 서진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평소에는 안 그랬어? 요즘은 좀 피곤해 보이셨는데 오늘은 밝으세요. 학생의 말에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웃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윤과의 짧은 대화가 그녀에게 작은 활력을 준 것이었죠. 그날 저녁 서진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호가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 누가 왔다며? 서진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아? 회사 동료가 우연히 내 학교 근처 지나가다가 봤대. 남자랑 복도에서 얘기하는 거. 서진은 순간 화가 났습니다.
민호의 회사 동료가 자신을 본 것도 이상했지만 그것을 민호에게 보고한 것이 더 기분 나빴습니다. AI 교재 업체 사람들 왔었어. 그 중에 내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고, 동창? 남자? 응, 박도윤이라고.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너 웃었지? 그 사람 앞에서. 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아? 아까 말했잖아. 동료가 봤다고. 그 사람이 내 표정까지 일일이 확인했다는 거야? 민호는 서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화낼 일 아니야, 여보. 나는 그냥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좋았어. 요즘 힘들어 보였는데. 하지만 서진의 가슴 속에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민호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 10월의 어느 주말 새벽이었습니다. 민호는 부산으로 2박 3일 출장을 간 상태였습니다. 서진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집안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문득 거실 천장에 작은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안용이라고 민호가 설치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빨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일어나 카메라를 가까이서 살펴봤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스템 오류였을까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감시당하지 않는다는 느낌. 서진은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면서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녀왔어, 여보. 고생했어. 출장은 어땠어? 괜찮았어. 민호는 샤워를 하고 나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그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젯밤 왜 불 꺼놓고 혼자 거실에 있었어?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카메라 고장났던데. 민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카메라는 고장났어도 센서는 살아있었거든. 거실 조명, 소파 쿠션 압력 센서, 오디오 시스템. 다 내 폰으로 연동돼 있어.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 시스템, 내 회사 제품이잖아.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돼. 너 지금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시가 아니야. 안전을 위한 거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 수 있게. 나는 혼자 책 읽고 있었을 뿐이야. 그래, 알아. 그래서 괜찮다는 거지. 나쁜 일 아니잖아. 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SNS 댓글을 확인하던 것, 학교에서의 일과를 너무 정확히 아는 것, 자신이 누구를 만났는지 항상 아는 것.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처음부터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월요일 서진은 학교에서 멍한 표정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선생님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쉬는 시간에 지연이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 있어? 얼굴색이 안 좋아.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상담 교사 선생님 좀 만나고 싶어.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지연은 더 묻지 않고 상담실로 서진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교사 이수연은 50세의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경험으로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의 고민을 들어왔죠. 서진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감시, 스마트홈 시스템, 자신이 느끼는 답답함과 두려움까지. 이수연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서진 선생님, 혹시 디지털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뭔가요? 기술을 이용한 정서적 학대예요.
상대방의 행동을 과도하게 추적하고 통제하는 거죠.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서진은 자신의 상황이 학대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폭력을 쓴 적이 없어요. 항상 부드럽게 대해요. 신체적 폭력만이 학대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자유를 박탈하고 통제하는 것도 분명한 학대예요. 이수연은 서진에게 전문 상담 기관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모으세요. 남편이 보내는 메시지, 감시 시스템의 기록, 모든 것을 캡처하고 저장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서진은 그날부터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집안 시스템의 로그 파일까지 동시에 전문 상담사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해요. 감시가 아니라요. 그 말이 서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11월 중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의 회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소비자가 민호의 회사 제품이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고발을 한 것이었죠.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집에 설치한 시스템을 테스트 케이스로 회사 서버에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진의 모든 생활 데이터가 회사 서버에 저장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자 배우자에 대한 감시 행위였습니다. 서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민호의 불법 감시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얘기 좀 해보자.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 얘기는 다 했어요. 법정에서 하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호의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여러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민호는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단지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이게 죄인가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움직임, 만나는 사람, 심지어 언제 어떤 조명을 켰는지까지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수백 개의 감시 기록, 과도한 연락, 위치 추적 내역. 마지막으로 서진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걱정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랑이라면 상대를 믿어야 해요. 감시가 아니라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7년 동안 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남편의 눈을 통해서만 세상을 봤죠.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저를 믿고 제 선택을 존중하면서요.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법원은 서진에게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민호는 불법 감시에 대한 처벌도 받았습니다. 서진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이 없는 평범한 집이었죠. 처음에는 불편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교단에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그래, 고마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힘든 일 있으셨어요? 예전에는 좀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서진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건 용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건 더 큰 용기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의 말에 담긴 무게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은 학교 앞 카페에서 도윤을 만났습니다. 도윤은 그동안의 일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이 일을 겪고 나서 더 강해진 것 같아. 도윤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서진아. 내가 용기를 낸 거야. 고마워. 그때 내가 학교에 왔을 때 내가 웃었다는 것 때문에 남편이 의심했었어. 미안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사람이 친구 만나서 웃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응, 이제는 나도 알아.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였죠. 서진은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일단은 학교 일에 집중하려고.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알아가고 싶어. 지난 몇 년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천천히 가도 돼. 여름 방학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서요. 강원도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죠. 지난 시간들, 앞으로의 삶,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어느 날 저녁 펜션 테라스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여행은 어때? 정말 좋아. 너무 평화로워. 다행이다. 너 정말 많이 밝아졌어. 응, 나도 느껴. 이제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을 써보려고.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야. 꼭 해봐. 전화를 끊고 서진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7년 동안 감시당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관계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그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을 아끼고 보호하는 거요. 맞아요. 그런데 보호와 통제의 차이는 뭘까요? 학생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보호는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함께 걱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통제는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는 거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믿고 존중하는 거예요. 한 여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남자친구가 제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면 그건 통제인가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해요. 의심이 아니라 신뢰가 기본이어야 하고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좋았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겠어요. 서진은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너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해. 12월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1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완성한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제목은 사랑은 감시가 아니었다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였죠. 몇 주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 선생님, 원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출간하고 싶습니다. 서진은 기뻤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서진은 지영과 몇몇 동료 교사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서진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진짜로. 민호는 어떻게 됐어? 잘 모르겠어.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아. 이제 그는 내 인생의 한 챕터일 뿐이야. 멋지다, 서진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의 발걸음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열쇠로 여는 평범한 문. 하지만 서진에게는 이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야. 나 자신에 대한 사랑. 1년 후, 이듬해 겨울이었습니다. 서진의 책사랑은 감시가 아니었다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진은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 대해,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어느 날 한 여성이 강연이 끝난 후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선생님 책을 읽고 용기를 냈어요. 이제 저도 자유로워졌어요. 서진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었다는 것을. 봄이 왔습니다. 서진은 학교 운동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학생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책 읽었어요. 그래, 어땠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서진은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용감해. 그걸 믿으면 돼. 저녁 무렵 서진은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일기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였다. 나는 행복하다. 진심으로.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랑은 감시가 아니었다. 사랑은 신뢰였고 존중이었고 자유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것을 안다. 서진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서진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자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것은 윤서진의 이야기입니다. 감시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죠. 우리 모두는 때때로 사랑과 통제를 혼동합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죠. 서진은 7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서진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시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당신은 자유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은 감시가 아닙니다. 사랑은 신뢰입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사람을 믿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은 더 큰 용기입니다.